여러분, 꿀 좋아하세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맛에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꿀이 맛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연 치료제 중 하나예요. 고대 이집트부터 중국, 인도 아유르베다까지 수천 년 전부터 꿀은 약처럼 사용되어 왔고요. 요즘은 웰빙 열풍 덕분에 꿀의 건강 효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말도 들리잖아요. 꿀도 당이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어디에 좋은지도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은 꿀에 대해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단순히 건강에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꿀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고 왜 효능이 생기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지 이거 모르면 그냥 당분 섭취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 하나 보시면 꿀이 그냥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진짜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꿀의 놀라운 효능들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항산화 작용.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와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죠. 꿀은 그런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항균, 항염 효과. 꿀은 세균이나 곰팡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낮은 수분 함량, 높은 당도, 그리고 과산화수소 생성 등 덕분에 세균 억제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꿀차 한 잔이 효과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 꿀 속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실제로 꾸준히 꿀을 섭취한 그룹에서 감염병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 소화기능 개선.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해줘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요. 위산과다나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꿀물 한 잔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이런 이유예요. 다섯 번째, 기침 인후통 완화. 꿀은 점막을 부드럽게 덮어주기 때문에 목의 자극을 줄이고 기침도 완화시켜줘요. 특히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기침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줄이는 데도 좋아요. 여섯 번째, 숙면 유도. 꿀의 당분이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전환돼 에너지로 쓰이고 뇌에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일곱 번째, 피부 개선. 꿀은 항균과 보습 기능이 있어서 여드름, 트러블, 건성 피부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꿀팩, 꿀토너, 꿀 마스크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7가지 효능 외에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꿀의 놀라운 건강 효능들도 있어요. 첫 번째, 콜레스테롤 개선. 2022년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꿀 섭취가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건 심혈관 건강과 직결되죠. 두 번째, 혈당 반응 완화. 꿀은 당이긴 하지만 설탕보다 혈당 반응이 낮아요. 꿀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 분비나 혈당 상승폭이 설탕보다 낮았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드셔야 해요. 세 번째, 뇌 기능 보호. 꿀을 섭취한 그룹에서 기억력 개선, 불안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초기 실험도 있습니다. 꿀이 단순히 달달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앞에서는 꿀의 좋은 점들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죠?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 뭔가를 먹을 땐 그 좋은 점만 볼 게 아니라 혹시 단점은 없을까? 나한텐 안 맞는 건 아닐까? 이런 것도 같이 따져봐야 하잖아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연식품이고 예로부터 약처럼 쓰였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럼 꿀의 한계와 주의사항,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해들까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꿀도 결국 당이다. 먼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사실은 꿀은 기본적으로 당입니다. 물론 정제 설탕보다는 천연이고 혈당 지수도 낮고 항산화 성분도 있지만요.
어쨌든 칼로리가 높고 당분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꿀 한 큰술에는 대략 60에서 70칼로리가 들어있고요. 이 중 대부분이 과당과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꿀을 건강식처럼 마구 먹으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되고 체중 증가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인슐린 민감도 낮은 분들은 꿀을 함부로 드시기보단 꼭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당 수치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두 번째, 1세 미만 아기는 절대 금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꿀은 아무리 좋다 해도 1세 미만의 아기에겐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이유는 보툴리누스 균 때문인데요. 꿀 속에 아주 미량이라도 이 균에 포자가 있을 수 있고 아직 장내 환경이 미성숙한 아기들은 이게 바로 독소로 작용해서 유아 보툴리즘이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돌 이전에는 꿀도 안 되고 꿀 들어간 과자나 음료도 다 금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돌잔치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꿀을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에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생꿀, 로우 허니일수록 자연 그대로라 그런 가능성이 더 있죠. 가려움, 재채기,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천천히 드셔보시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셔야 해요. 네 번째, 꿀은 절대 끓이지 말 것. 꿀을 따뜻하게 물에 타먹는 분들 많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절대 끓는 물에 꿀을 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 비타민, 항산화 성분들이 40에서 6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대부분 파괴돼 버려요. 건강을 위해 꿀차 마시는 건데 잘못하면 그냥 단물 마시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꿀물을 만들 땐 물을 끓인 후 약간 식혀서 따뜻한 상태에서 꿀을 넣어야 해요. 뜨거운 물에 바로 타서 휘휘는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누카 꿀 진짜? 가짜? 요즘 마누카 꿀 엄청 유명하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면역력, 항균력에 좋다고 해서 인기인데 사실 마누카 꿀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UMF나 MGO 같은 수치에 따라 효능이 천차만별이에요. 게다가 가짜 제품도 많아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면 마누카 꿀이라는 이름만 붙인 일반 꿀도 많습니다. 그래서 꿀 고를 때는 이 꿀이 어디서 왔는지, 정제됐는지, 생꿀인지, UMF나 MGO 수치는 어떤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 보관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곳, 햇빛 드는 곳에 두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고요.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돼서 먹기 불편해져요. 그래서 꿀은 상온에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密閉된 용기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정화됐다고 상한 건 아니고요. 따뜻한 물에 용기째 담가 놓으면 다시 부드럽게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꿀에 대한 오해, 단점, 주의사항들 정리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꿀은 굉장히 훌륭한 식품이지만 무작정 많이 먹기보다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맞는지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꿀을 진짜 제대로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꿀과 찰떡궁합인 음식들과 실제 실천 팁들까지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꿀 건강에 좋다고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거나 아무 음식에나 뿌려 먹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느냐, 어떤 시간에 먹느냐에 따라서 흡수율도 효과도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꿀과 찰떡궁합인 음식들, 그리고 그 조합이 왜 좋은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는 꿀과 레몬 조합이에요.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침 공복에 따뜻한 꿀 레몬물 한 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꿀은 항산화 성분이 많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면역력이 확 올라가고 피로 해소도 빠르고요. 피부톤 밝아졌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몬을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비타민 파괴되고 꿀도 마찬가지니까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에서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꿀과 계피 조합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좋은 대표 향신료죠. 꿀도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니까 이 둘이 만나면 당 스파이크 걱정 덜 하면서 달콤함을 즐길 수 있어요.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계피가루 조금 넣어서 꿀 계피차 만들어 보세요. 달달하면서도 향긋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좋아요. 세 번째는 꿀과 생강. 감기 기운 있을 때 제일 많이 찾는 조합 아닐까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 완화 효과가 있고요. 꿀은 항균 진정 작용을 하니까 목 감기나 피로 쌓였을 때 딱이에요. 직접 꿀에 생강을 재워서 꿀 생강청 만들어 두시면 차로 마셔도 좋고 숟가락으로 그냥 떠먹어도 진짜 든든해요. 이번에 꿀과 바나나 혹은 고구마 조합이에요. 바나나랑 고구마는 식이섬유 많고 포만감도 크죠. 꿀은 에너지를 빠르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조합은 아침 대용, 운동 전 간식으로 진짜 최고예요. 특히 고구마 구워서 꿀 조금 뿌리면 그냥 디저트예요. 맛도 맛이지만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해요. 다섯 번째는 꿀과 견과류 조합이에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견과류에 꿀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진짜 건강 간식이죠. 뇌기능 향상, 혈관 청소까지 기대할 수 있고요. 직접 꿀 견과류 스프레드 만들어두면 빵에 발라 먹기도 좋고 요거트에 얹어 먹어도 완전 꿀조합이에요. 단 하루 한 줌 정도 과하지 않게만. 꿀과 따뜻한 차, 특히 녹차나 홍차도 궁합이 참 좋아요. 녹차는 더블 맛이 강한데 꿀이 그걸 중화시켜주고 두 음료 모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함께 마시면 노화 예방, 집중력 향상에 도움돼요. 저녁엔 디카페인 홍차에 꿀 한 방울 넣어서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도 딱이죠. 마지막은 과일과의 조합이에요. 특히 사과, 배는 꿀과 정말 잘 어울려요. 배는 기관지에 좋은 과일이고 꿀은 그 효과를 더해주니까 기침, 인후염 자주 오는 분들한테 강추 조합이에요. 사과나 배 슬라이스 위에 견과류 조금 얹고 꿀 한 방울 뿌려주면 고급 디저트 느낌 나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아요. 자, 여기까지 꿀과 궁합 좋은 음식들 쭉 정리해봤는데요. 그냥 꿀만 퍼먹는 것보다 이렇게 조합해서 먹으면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어서 꿀의 대표적인 종류들과 각각의 특징, 그리고 진짜 꿀 고르는 팁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꿀, 영어로는 로우한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채밀한 그대로 정제하거나 고온 처리하지 않은 꿀이에요. 그래서 효소,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많이 살아있고요. 영양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꽃가루나 이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죠. 또 유통기한이 짧고 결정어도 빠르게 일어나요. 대신 건강 챙기는 분들이라면 이 생꿀을 소량씩 정성스럽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마누카 꿀이에요. 꿀계의 슈퍼스타죠. 뉴질랜드와 호주 일부 지역에서만 나는 마누카 나무의 꽃에서 채취한 꿀인데요. 특이하게도 MGO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항균 작용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죠. 그래서 상처 치료용 의료 꿀로도 연구되고 있고 면역력 떨어졌을 때 마누카 꿀 먹으면 감기 잘 안 걸린다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가격이 비쌉니다. 진짜 마누카 꿀은 UMF 또는 MGO 수치가 표기돼 있고 정품 인증 마크가 있어요. 마누카 이름만 붙은 저가 꿀은 대부분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밤꿀이에요. 이건 꿀 중에서도 맛이 진하죠. 쓴맛이 느껴질 정도로 풍미가 강하고 색도 짙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피로회복, 빈혈 예방 쪽에 추천되고요. 항산화 수치도 높은 편이에요. 다만 이 꿀은 차에 타 마시는 것보다 그냥 떠먹거나 요리에 넣는 게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위장 기능 약한 분들, 기운 없을 때 에너지 보충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은 아카시아 꿀인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꿀이 바로 이 아카시아 꿀입니다. 색이 연하고 맛이 순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산도도 낮고 향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요리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단, 항균 효과나 항산화 성분은 밤꿀이나 마누카 꿀보다는 약한 편이에요. 대신 일상적으로 즐기기엔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마다 계절마다 다른 꿀들이 있어요. 유채꿀은 봄에 꽃피는 유채에서 나온 꿀로 부드럽고 상큼하고요. 감로꿀은 꽃이 아닌 수액에서 나온 꿀이라 미네랄이 풍부하고 약간 캐러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산꿀이라 불리는 건 자연 방목처럼 키운 벌들이 다양한 살림에서 꽃을 따서 만든 거라 향이 진하고 효능이 복합적이에요. 단점은 매년 맛과 색이 다를 수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꿀에 대한 거의 모든 걸 살펴봤어요. 그냥 단맛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먹으면 정말 강력한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거 느껴지셨죠? 특히 꿀은 음식 하나하나와 어떻게 조합하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확 달라지니까요.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꿀 루틴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꿀팁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전 건강 습관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